유병헌 씨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저녁에 유병헌 씨가 머물렀던 전남 순천 송치제 별장을 오늘 밤에 다시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네, 경찰은요, 유병헌 씨 사인을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서 유 씨의 송치제 별장을 다시 압수수색하기로 하고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감식 요원을 투입해서 정밀 압수수색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압수수색은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별장을 덮쳤지만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유병헌 씨를 검거하지 못했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이 지난 5월 25일이었죠. 이 송치제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의 마지막 은신처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유병헌 씨가 검찰의 수색 당시에 은신처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5월 25일입니다. 먼저 오후 4시쯤에 경찰 수사관이 이 별장을 수색하기 위해서 별장을 방문을 합니다. 노크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그 시각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인천지검 쪽에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곧바로 청구를 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밤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이 송치제 별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후 4시에 수색관들이 이 별장 주변에 닥쳤을 때, 별장 주변에서 노크를 했을 때 이 집 안에 있던 이 여비서 신모 씨는 유병헌 씨를 이 별장 2층에 마련된 통나무 벽 안쪽 은신처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가 6월 26일 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유 씨가 검찰 수사액이 끝날 때까지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 이 같은 진술을 하면서 유 씨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유병헌 씨는 적어도 5월 25일 밤 11시 20분 이후에 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일단 신 씨의 진술을 100% 확신을 할 경우에 그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신 씨가 일단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11시 20분까지 유병헌 씨가 통나무벽 안쪽에 숨어 있었다. 이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유병헌 씨가 별장을 빠져나가서 도주한 시점은 밤 11시 20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20분, 그러니까 5월 25일 밤 11시 20분부터 유 씨의 시체가 발견된 6월 12일, 이 18일 동안의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도주했는지가 지금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병헌 씨는 혼자서 도주했을지 아니면 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부분 지금 검찰로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병헌 씨가 검찰과 경찰의 수색이 마무리된 뒤에 허겁지겁 혼자서 도피를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양회정 씨나 김엄마 등 이 최측근 도피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피를 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병헌 씨가 이 홀로 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점을 미뤄보아서 검찰의 수색 직후에 혼자 이 돈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급박하게 도피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는 아직까지 검찰의 검거가 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이 김엄마와 양회정 씨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이 검경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이 최측근들에 대한 이 도피 중인 최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규명이 돼야 될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요. 은신 공간에서 거액이 든 돈가방 2개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 씨가 몸을 숨겼던 통나무 벽 안쪽 은신처에서 여행 가방 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검은색 가방 1개, 은색 가방 1개 이렇게 2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 검은색 가방에는 현금 7억 원,
은색 가방에는 현금 1억 3천만 원과 달러 16만 달러, 미화 16만 달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 1억 원씩 뭉치로 나눠져서 담겨져 있었습니다. 5만 원권 1억 원 뭉치가 이 가방 두 개에 나눠져서 한 10억 원 정도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도피 자금으로 유용하게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1억 원 단위로 한 10억 원 정도를 나눠서 보관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행 가방에는 가방 번호 띠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4번 가방, 5번 가방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게 1번 가방, 2번, 3번 가방 아니면 6번, 7번, 8번 또 다른 가방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유병헌 씨가 도피 과정에서 함께 가지고 도주했던 도피 자금이 한 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별장 안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 5월 25일에 유병헌 씨가 도피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가방이 발견된 게 6월 26일 이 옆에서 신모 씨의 증언 직후였습니다.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돈가방이 그대로 이 별장 안에 감춰져 있던 겁니다. 네, 당초에는 유병헌 씨가 20억 원이 든 이 돈가방을 들고 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돈가방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돈가방 20억 원에 이르는 그 액수는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돈가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검은색 여행 가방과 은색 여행 가방 여기에 담겨 있던 돈이 모두 합쳐서 한 10억여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 20억 원, 지금까지 알렸던 20억 원은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여행 가방이 5만 원권을 꽉 채웠을 때, 가득 채웠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 2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유병헌이 장기 도피를 위해서 20억 원 정도를 여행 가방에 가득 담아서 도주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 같은 분석이었던 추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헌이 20억 원을 실제로 가지고 다녔는지 아니면 여행 가방 두 개, 지금 현재 발견된 여행 가방 두 개가 전부였는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여행 가방에 돈을 담아서 또 다른 공간에 은닉을 해갖고 있을지 이건 지금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여행 가방의 크기로 비루어서 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지금 6월 26일에 확인된 게 10억 원 정도의 현금 뭉치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조력자들이 경기도 양평 쪽에 은신처를 조성했다는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말입니다. 이 오감열 대사,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매자인 오감열 전 대사 부부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 구원파 신도들이 머무르는 곳을 중심으로 이 별장을 요청을 했고 유병헌의 은신처로 활용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오늘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병헌 씨가 실제로 그것에 이동을 하진 못한 것으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양평 별장이 중요한 점은 경기도 전남 순천 이후에 경기도 양평에도 추가로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